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이재명 테마주가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대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향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정치 테마주의 상승 시기가 뭐 이제 다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올라버린 종목은 무엇이고요. 이제 아직 안 올라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오른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지지율 자체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가 나왔는데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늘 1위를 기록을 하다가 좀 지지율 자체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2위로서 2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8.8%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주목을 받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낙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낙연 씨가 워낙에 지속적으로 뭐 오랜 기간 동안 점유율, 전원 선호도 1위를 기록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종목들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다. 오늘 이제 에이텍 이제 강하게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텍 TN 또한 이제 이렇게 횡보 후에 뭐 강한 거래량과 동반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범여권 후보는 이낙연, 이재명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김부겸 씨도 그렇고 박원순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좀 이렇게 존재감 자체가 크지 않고요. 뭐 박원순 후보의 테마주 같은 거 살펴보시면 모엔스가 이제 박원순 후보의 대장 주격으로 보실 수 있는데 뭐 그저께 뭐 한 25%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하다가 하락을 하면서 윗꼬리를 좀 그렸죠. 그만큼 지지율 자체가 좀 낮고 존재감이 미미할수록 이제 이렇게 뭐 테마주들이 힘을 못 쓰고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낙연 씨보다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이 주목받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굉장히 좀 밋밋하게 가는 반면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기 색깔이 뚜렷하게 좀 지속적으로 뭔가 이제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범여권의 이런 골수 지지자들로부터 좀 호평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되고 있고요. 다만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이 이제 올해 이제 한 7, 8월경에 아마 8월이 될 것 같아요.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에 좀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뭐 김경수 지사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둘 다 뭐 이제 공교롭게도 뭐 약 한 8월, 9월 뭐 이제 한 이 즈음에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판 결과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등락이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결과를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은 취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 테마주를 매매를 하실 때도 이제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실 때에는 미리 끊고 나오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것들 이제 재판 결과까지 그냥 쭉 보고 계시다가 혹여라도 이제 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재명 테마주는 익절을 좀 미리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범여권 후보는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데 이제 야권 후보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권에 이제 이낙연,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들이 시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 에이텍하고 에이텍 TN도 그렇고 좀 주가가 좀 많이 이미 뭐 좀 위로 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신규 이제 매수자가 이제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남선 알미우 이런 것도 이제 이낙연 후보 테마주인데 뭐 이제 주가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이제 매수자가 좀 따라잡기에는 조금 버거운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권 후보가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여권 후보 위주로 주목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차피 결과적으로 선거가 되면은 이제 양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 후보만 이제 주목받을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야권 후보의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야권 후보의 현재까지 1위가 지금 홍준표 의원, 뭐 안철수, 유승민,
뭐 오세훈 뭐 이런 후보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당 복귀가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 안철수, 유승민, 뭐 오세훈, 뭐 황교안, 원희룡까지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이 기존 인물들 외에도 이제 김종인 대표가 뭐 경제를 아는 젊은 대선 후보를 뽑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이 두 명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제 뭐 김세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72년생이고 젊죠.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나왔고 동일 고무벨트에서 대표이사로 한 뭐 대표적인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제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일 고무벨트 자체가 뭐 이제 대표이사로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김세연 후보의 뭐 대장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홍정욱 회장도 70년생으로 상대적으로 좀 젊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벌 자체가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왔고,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회장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올가니카의 회장도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뭔가 이제 엘리트, 뭐 경제학과, 경제에 조금 가까운 그런 젊은 경영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명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좀 빠르게 올라가다가 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김세현 후보가 추후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식화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아직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제 홍정욱 씨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KNN이 대표격인데 뭐 이제 홍정욱 이야기 나올 때마다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실 좀 최근에 좀 올라와 있는 구간이에요. KNN하고 고려산업 그리고 디지털 조선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KNN하고 사실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한데요.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홍정욱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진입하기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니다. 뭐 18년도, 19년도 대비해서도 뭐 주가 자체가 좀 뭐 위에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정욱 테마주로 이제 디지털 조선, 뭐 KNN 정도를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이제 이낙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적하는 그런 대적수 후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야권 후보의 관련주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안철수 후보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 이제 김종인 이제 위원장하고 대표하고 지금 뭐 지속적으로 좀 커넥션이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야권 연대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해요. 뭐 실제 직접 회동 가능성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대권에 다시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지금 정당 자체가 삼석 정당인데 대선에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래통합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주가 이제 알랩하고 써니전자인데 써니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뭐 3,400원 정도 구간 뭐 아직까지도 뭐 굉장히 좀 낮은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3,200원 뭐 사실상 뭐 코로나 사태 이제 와 비교했을 때도 주가 자체가 뭐 아예 못 올라왔죠. 이제 그만큼 사실상 지금 안철수 후보 자체가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알레위든 써니전자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뭐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지지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전 대비해서 상승폭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알레파고 선의전자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오게 되면은 뭐 늘상 이제 비슷한 레퍼토리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다. 뭐 이제 알랩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면 뭐 16년도도 그렇고요.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선거에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9만 원, 뭐 길게는 크게는 대선 때 이제 14만 원까지 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안철수 후보의 사실상 뭐 선거 이제 당락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동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원희룡 후보. 그리고 이제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원희룡한테 이제 대선 준비할 거라면 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원희룡 씨 테마주인 파인 디지털 자체가 좀 주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주가 대신정보통신과 3일기업공사인데 유승민 씨 종목들도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뭐 아예 상승한 게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아직 바닥인 구간인 거고 만약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나중에 주목받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지지 선호도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이 할 텐데 아직까지는 야권 후보 중에서는 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조사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제 김세현 의원이나 뭐 홍정욱 올가니까 회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제 조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김세현 후보 내지는 홍정욱 후보 그리고 뭐 이제 안철수 후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멀리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승민 후보까지 좀 살펴보시면 이제 좀 야권은 어느 정도 좀 추려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권 후보들이 이제 주가가 좀 오를 때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통합당도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경선을 벌일 거잖아요. 그런 경선을 벌이는 과정 동안에 또 이제 야권 후보들이 전부 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 이낙연 후보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재명 후보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범여권 위주로 지금 이미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권 후보에 이제 뭐 홍정욱이라던가 김세연, 안철수, 유승민 쪽에 이제 좀 종목들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뭐 정치 테마주를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낙연 후보나 이제 이재명 후보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뭐 이미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유자의 구간이라고 좀 느껴지고요. 좀 보유자의 구간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주가가 등락이 크게 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전에 이제 나오는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압도적으로 1위라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사실 뭐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에는 뭐 조금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최종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선택이 되고 이제 대선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제 상승 폭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덜 오른 이런 야권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디지털 조정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시가총액은 900억 정도밖에 아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구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KNN이 대장주라서 좀 살펴보실 수 있는데 KNN도 만약에 홍정우 후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홍정욱 테마주가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김세현 테마주보다는 좀 강한 모양새를 좀 보여주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후보 또한 전부 다 이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의 종목들 그리고 유승민의 종목들 또한 늘 이제 안철수 유승민 씨가 대선에 나올 때마다 들썩거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도 이제 안철수 씨, 유승민 씨가 대선에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들썩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뭐 이렇게 따라잡으시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셔서 뭔가 이제 이렇게 추가적인 이렇게 한번 반등을 노려보는 그러한 이제 전략들이 좀 더 용이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익성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홍정욱이나 김세현 관련주들도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11월까지 이제 대선 후보들을 조금 취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로 했었어요. 11월까지는 그래도 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벌써 7월이죠. 7, 8, 9, 10, 뭐 한 4개월 정도 지나면은 뭐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이제 대선 후보들의 레이스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사실 뭐 홍정욱, 김세연
그리고 뭐 안철수, 유승민 이제 이런 종목들을 선취매하셔서 이제 그러한 이제 레이스를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이제 안 갈 것처럼 이렇게 기다가 뭐 어느 날 뉴스 한 방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선취매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올해 11월, 올해 말까지는 조금 더 이제 끌고 가셔야 돼요. 뭔가 좀 주가가 안 간다고 해서 좀 빠른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야권들의 이제 선거 레이스 그리고 경선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선 이슈들이 터질 때 그럴 때 이제 또 이런 야권 후보들의 종목들이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정우 그리고 김세현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1월까지 뭐 어느 정도 좀 목표를 좀 가져가시면서 좀 수익성을 좀 챙겨보신다고 하시면은 좀 사전에 좀 선취매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이제 테마 자체에서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극대화하시는 측면에서 충분히 뭐 매매하시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 테마주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뭐 관련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영상 촬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